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은천께서는 우리 송원TV의 고정 출연 멤버신데 네, 요즘에 선거 때문에 진짜 간만에 뵙네요. 네, 네. 네.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벌써 3월 달에 고정 출연하시고 그 뒤로 오늘 처음인 그런가요?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선거 때는 이런저런 직함이 참 많은데 이번 민주당 양평 선거에서는 어떤 직함으로 운동을 하셨나요?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양평 선대위 기본사회 부문 본부장 네. 그런 직함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양평 선거에서, 대선 양평 선거에서 총평이랄까, 소감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난번 20대 때 선거 결과보다 2.5% 정도가 약 2.5%가 이제 상승했어요. 네. 그 지지율이 올라갔는데요. 요게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사실 뭐 한 목표치는 5% 상승.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내심 이제 좀 희망적인 목표 과반 이상의 득표. 그러니까 50.1% 이상의 득표를 네. 저의 개인적인 희망 목표로 두었었는데 결과는 43.88%의 지지라는 그 조금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한 가지 숙제를 던져줬습니다. 그 숙제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국힘당도 이준석 후보가 5점 몇 프로죠? 1%인가? 네. 5.67%를 받아서 5,400표를 양평군에서 득표했는데요. 아마 그것을 합치면 국힘당이 이제 우리 민주당보다 5점 몇 프로를 더 받았는데 이준석 표가 빠져나간 거에 대한 뭐랄까 손실이 있었죠. 손실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제 국힘당도 예전 선거에 비해서 5점 몇 프로가 이렇게 감소되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것도 제가 볼 땐 국힘당의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란 심판, 이번에 선거의 그 어떤 판가름을 내란 심판으로 갖고 가려고 했고, 그것이 이제 잘 우리가 이제 유리한 구도에서 선거를 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조금 미흡한 결과가 나왔죠. 이게 부산 경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뭐랄까 지지율이 이기질 못하는, 국힘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내란 종식을 시키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앞으로 이제 개혁이라든지 뭔가 이제 새로운 조치들을 힘있게 국민의 지지 속에, 압도적 지지 속에 이제 펼쳐나갈 생각이었는데 예상외로 이제 좀 과반 득표에 조금 못 미치는 49점 몇 프로를 얻었죠. 49.47%. 네.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국힘당의 득표고, 어쨌든 49점 몇 프로의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선거였다라는 게 이제 크게 이제 저희 어떤 소회로 남는 거는 그런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양평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내심의 어떤 개인적 희망적 목표치를 좀 과반 이상 득표하는 좀 무리한 목표를 세웠던 것도 우리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 유권자들의 반응, 양평 국민들의 반응이 너무나 아주 유쾌하고 또 희망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문을 열고 뭐 환호해 주시는 분, 또 우리가 이제 인사를 드리면 뭐
이제 힘내라고 이렇게 격려를 이렇게 손가락 표시를 해주신다거나 박수를 쳐주신다거나 또 창문 속에서도 버스나 이런 대형 버스를 타고 다니는 어떤 고객들, 승객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손으로 표시를 해서 아주 높은 호응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뭐 2번 출마했었고 뭐 선거운동도 몇 번 해봤지만 요번처럼 이렇게 높은 어떤 그 공감, 호응 이런 것들을 처음 겪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희망 섞인 관측을 했었죠. 높은 지지율이 나올 거라고. 그 점이 제일 어쨌든 이제 선거운동 내내 가장 즐겁게 만들고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선거운동원들이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바로 이제 국민들의 호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선거를 치르다 보면 항상 바로 이제 국민들의 호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선거를 치르다 보면 항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네, 그런 네. 사안에 해당이 되는데 반면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네. 좀 곤란한 점도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글쎄 뭐 어렵고 곤란한 점 그런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기억에 남을 만한 일도 없고 어쨌든 이번 선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12.3 내란 6개월 뒤에 치러지는 선거였고 또 우리 전 국민이 전 정권이 잘못한 거에 대한 또 심판의 의미가 강했고 뭐 하여튼 가장 직접적인 건 12.3 내란을 심판하는 의미가 컸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희망차게 좋은 상황 하에서 선거를 치른다. 뭐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또 그것도 아주 대단히 높은 지지 속에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기 때문에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2개 읍면 각 읍면에 유지라는 분들 또 이제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분들 그런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또 많은 격려를 들었기 때문에 뭐 어렵다거나 뭐 곤란한 점 이런 것들은 뭐 딱히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또 선거가 과열이 되고 열기가 높다 보면 네. 선거는 상대적인 거니까 네. 상대 캠프하고 좀 갈등도 생기기 마련인데 네. 혹시 양평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상대당하고 이렇게 불협화음이라든가 좀 곤란한 점이 있었다면 딱히 그런 것도 없었고요. 뭐 다 뭐 뻔히 아는 사람들이고 뭐 선거운동원들은 뭐 물론 마스크를 쓴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얼굴을 못 보니까 뭐 누군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웠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국힘당 군의원들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뭐 우리 또 민주당 군의원 또 선거운동원 이들은 다 익히 잘 아는 얼굴들이라 서로 간에 뭐 마찰은 없었습니다. 선거운동 이제 그 장소를 유세 차량을 두는 장소를 뭐 양근희 사거리 양근희 교차로라든지 국민회관 앞 교차로라든지 사전에 조율을 하면서 또 장날 집중 유세할 때에도 국힘당이 10시부터 11시까지 하면 우리는 11시부터 12시까지 한다든지 사전에 약속을 해서 장소를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갈등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막바지에 이르러 갖고 그 마지막 선거 이틀 전쯤에 이제 저희가 8시부터 7시 반부터 그 국민회관 앞 교차로 저기 사거리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국힘당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희가 하기로 한 날인데 이게 어떻게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서 그냥 저희가 그럼 우리는 저 양근대교 남단 남양평 IC 입구 그쪽 가서 하자 그래갖고 저희가 장소를 옮겨서 알아서 이제 충돌이나 뭐 마찰을 피한 뭐 그런 사례도 있죠. 뭐 그 충돌까지도 아니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상대가 이렇게 장소를 바꿔주고 약속된 대로 이행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때는 이제 선거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그날이 휴일인가 일요일인가 그래서 이제 통행 차량이 적으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통행 차량이 많은 장소로 옮겨왔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바로 1년 후면 그야말로 이제 지방선거가 또 시작이 되는데 네. 이번 대선 경험을 토대로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선거 전략이라든가 네. 이번 선거를 토대로 개선할 점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민주당은 요번에 2.5% 약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로 했었던 5%에 도달하지 못했고 또 저 개인적으로 희망적 목표치였던 과반 이상의 득표를 못했어요. 그거는 무슨 요인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고속도로를 원안 추진으로 이제 원안 추진으로 이제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또 지역 이제 선거 운동 과정에도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연설 중에 나오고 그러면서 그 동부권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속도로가 그런 강상면안이 취소되네 이런 생각 때문에 약간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려고 하다 철회한 분도 있지 않았을까 일부가. 그리고 이제 우리 농촌 선거구 또 이렇게 그 지역 선거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지역 유권자들은 이제 도덕성을 상당히 중시하죠. 특히 이제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이제 그 도덕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후보가 이제 뭐 지난 정권에서 과도한 수사와 탄압 때문에 그 사법적 리스크를 여러 가지 안게 됐었죠. 그런 부분들이 선거 과정 속에 충분히 오해가 풀리는 그런 게 만들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국힘당이 막 선거 기간 내내 우리 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부각하는 전략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주요했던 게 아니었을까. 이게 말로써 어떻게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그 이재명 후보가 재판 과정에 무죄도 최근에 2건이 있었고 무죄 판결도 받았었고 앞으로도 다 무죄가 나올 거다라는 확신하에 우리 후보의 도덕성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그거에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분들이 민주당의 팔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좀 선거운동 과정에 예전 같으면 선대본을 짤 때 지역에 좀 명망성 있는 분들 또 이렇게 포용력이 넓거나 확장성이 있는 분들 그런 이제 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많이 좀 선대위에 고문이나 선대위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많이 모셨어야 되는데 급하게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시지 못한 점도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요인들이 우리가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요인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대선의 결과가 양평군의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다음 지방선거에 커다란 숙제를 안겨줬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의 5점 몇 프로, 또 이준석 후보가 5.58%, 5.78%, 요런 정도의 합치면 10%가 넘는 10점 몇 프로가 되는데요. 여전히 이제 우리 민주당이 양평에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느껴졌던 그 벽을 이번에 깨질 못한 셈이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잘 찾아내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세울 때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제 군수 선거를 비롯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만일에 우리가 우리 안의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고 대비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군수 선거가 대단히 어려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 내지 우려 그런 것도 많이 솔직히 무거운 마음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 성적표를 받아둔 저뿐만 아니고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 뜻을 두고 있는 많은 분들이라든지 또 우리 선대본의 관계자들도 이 성적표를 들고 기분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20대에 비교했을 때 이재명
우리 후보께서 2.88% 2.5% 약진이라는 요번에 43.88%라는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기는 했는데 그 예전에 군수선거 정동균 위원장이 받았던 득표율이라든지 또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재관 후보가 받았던 득표율보다는 약간 처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상승세 10여 년 전부터 민주당의 득표율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왔었는데 이번에 주춤하면서 약간 떨어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원인일까?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거고 어쨌든 이제 그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당 얘기만 여기서 네. 네. 당연히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네. 관련된 얘기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건 제가 그냥 제3자 한 사람의 유권자로서 또 우리 지역을 본다면 우리도 이제 그런 숙제가 있지만 국힘당은 더 큰 리스크를 이제 안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저께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 계시고 이틀 후에 국회에서 양평 고속도로 그 특검이 법안 발의가 이제 통과가 됐죠. 법안이 발의됐고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고 또 김건희 특검법 내에. 예, 김건희 특검법 내에 공직구 그 인허가 과정에 뭐 또 세금 부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특검의 대상이 됐는데요. 그 특검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특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관계자들 또 국힘당의 정치인들 관련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의 처리 문제가 하나의 또 그쪽이 또 안게 될 숙제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우리 이제 관영국 후보가 여기 이제 그 민주노동당의 후보로 나와서 득표를 했는데 1%에 못 미치는 아주 낮은 득표를 했죠. 그렇다면 이게 뭐 진보 정당의 퇴조인가?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제 내란 종식을 목표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뭐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이제 이런 여러 야당들이 연합을 해서 일종의 민주대연합 전선을 만들어서 내란 종식을 목표로 같이 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노당이 유일하게 후보를 냈는데 1% 미만의 낮은 득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념의 태조다, 뭐 진보의 퇴보다, 진보의 후퇴다 이런 것보다는 유권자들이 내란 종식에 모두가 힘을 합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어떤 이번 선거의 큰 목표를 이루라는 그런 국민들의 큰 뜻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여간에 뭐 계산할 점이 있으면 계산해 나가면서 네.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하십시오. 예. 뭐 별도로 제가 뭐 별도로 추가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일단 이번 선거 결과의 데이터 그 선거 결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모든 읍면별 자료까지 다 제공을 하니까요. 제가 오늘 숫자를 적어 오긴 했지만 여기서 일일이 이제 그 아주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이제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 또 내년 지방선거를 둔 후보자들, 출마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사회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집권당이 된 만큼 뭐 지역의 행사라든지 또 뭐죠? 어떤 지역의 발전 목표를 위해서 또 국민의 뜻을 모으는 일이라든지 앞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그것도 의견을 모으고 많은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그런 일을 잘 해야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양평 국민들이 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이 좀, 저는 양평에서도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또 여당으로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유권자들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잘 지켜봐 주시고, 물론 이제 야단도 필요하고 질책도 필요하고 비판도 필요하시지만 좀 더 이렇게 지지와 성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민주당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아주 간만에 선거 때문에 고정 패널이신데 네. 간만에 뵙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